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특히 미군 항공모함들의 조금 수상한 움직임, 이런 내용들도 있고, 우리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판매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스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인간 베테랑 파일럿을 모의 공중전에서 5대0으로 격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미국이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실제 전투기와 인간 조종사가 탑승한 실제 전투기 간의 공중전 실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인공지능 조종사와 인간 조종사가 맞붙는 실제 공중전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9월 9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현지 시각 9월 9일 열린 국방부의 인공지능 심포지엄에 참가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전하며 미 국방부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실제 공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최근 AI 알고리즘이 F-16 전투기 근접 공중전 시뮬레이션에서 인간 조종사를 이겼다라면서 AI의 승리는 가상의 공중전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진보된 알고리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2024년 풀스케일, 즉 실제 전술기가 참가하는 실험으로 절정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20일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개발국 주관의 가상 공중전 실험이 실시된 지 3주 만에 나온 것인데요. 현재 미 공군은 이 AI 시스템을 병기 학교로 가져가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대로 미군이 전투기에 AI를 탑재해서 인간 조종사와 실제로 맞붙게 하면 AI의 무기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대에 나오는 6세대 전투기는 AI가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주 전에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이 대회를 했고, 여기에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아주 큰 방산업체,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도 참가했는데, 의외로 중소기업에서 우승을 했고, 그 우승한 프로그램하고 실제 이제 이 F-16 베테랑 교관 조종사하고 전투를 붙어본 거예요. 그때 물론 시뮬레이터로 해봤습니다. 시뮬레이터로 해봤더니 5대0의 이제 완전히 완패를 인간이 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미 국방부의 병기 연구국에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은 시뮬레이션 가지고 했지만 앞으로는 진짜로 한번 해보겠다. 왜냐, 이 F-16 전투기에 무인화된 F-16 전투기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AI를 탑재해가지고 지금 무인화된 전투기는 그냥 거의 표적기 정도, 이렇게 평이한 비행 정도, 이 정도만 구현을 하는데 여기에 AI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대로 된 실기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 조종사하고 한번 붙여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자, 6세대 전투기, 미 공군에서는 PCA 지금 준비하고 있고, 미 해군은 FA-XX 이래가지고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 공군은 무인 전투기의 무인에 대한 그 요구는 없어요. 그런데 미 해군의 FA-XX 같은 경우는 유무인 복합 능력 부여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어쩌면 이 능력을 도입해가서 무인 전투기를 가지고 함상 전투기를 운용하는 이 실험, 그리고 도입을 해군이 먼저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제 정말로 이런 첨단 자리에서 인간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 주변에 이제 조종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마도 이 AI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 바로 이 조종사가 아닐까라고 자신들은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조종사는 굉장히 이 AI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전투기가 아니고 일반 여객기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거의 규정된 또 거의 공식에 나와 있는 대로 비행을 하고 그 항로대로 비행을 하고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하고 하기 때문에 AI가 그 어느 직업군보다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전투에서도 실제로 이제 AI가 도입이 되어서 전투를 할 날이 불과 얼마 안 남았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모쪼록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이 세상은 오지 않는 그런 선에서 AI가 인간에 기여하는 이런 선으로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우리나라의 AS-21 레드백 장갑차와 5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격돌 중인 독일 라인메탈 링스 장갑차의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우리 AS-21이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헝가리가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와 KF-41 링스 보병 전투 장갑차 2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헝가리는 총 218대의 링스 보병 전투 장갑차와 9대의 군한 장갑차를 납품받을 예정인데요. 218대 가운데는 46대는 독일에서 직도입하고 172대는 헝가리에서 면허 생산하는 형태로 납품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거래는 20억 유로, 한화 2조 8,135억 원에 달하는데요. 총 227대의 장갑 차량을 도입하기 때문에 대당 평균 가격은 1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헝가리 계약으로 KF-41의 가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AS-21 레드백의 호주 수출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호주 국방부는 지난 2019년 9월에 발표한 차세대 장갑차 사업의 주요 평가 포인트가 바로 비용 효과, 즉 가성비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AS-21의 정확한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기반인 K-21 전투장갑차의 최종 한국 육군 납품 가격이 대당 40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호주 사업에서 AS-21의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 우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독일의 KF-41 링스예요. 링스. 링스가 드디어 이제 팔렸습니다. 바로 독일의 인접하고 있는 헝가리에 팔렸는데, 이 헝가리는 과거 동구권 국가였다가 이제 뭐 냉전 후에 EU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나토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던 무기는 거의 소련제 베이스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 무기 체계를 점점 이제 서방제 무기로 바꾸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거의 뭐 이 장갑차를 도입함으로써 최종판을 찍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헝가리군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일단 이 육군 전력이 1,450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공군 전력은 한 5,700명. 그리고 이제 합동, 그러니까 뭐 본부 만들고 뭐 교육부대 만들고 있는 합동 부대가 11,000명 정도. 이것밖에 안 되는 군대인데, 공군 해봐야 전투 비행대대 1개 대대 있어요. 그리고 전투기는 14대. 그 14대 전체를 과거에는 뭐 소련제 전투기 썼다가 지금은 스웨덴의 그리펜 CD형으로 다 바꾸었고, 그리고 이제 전차를 그 T-72 전차 44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갑차는 많았어요. BTR-80이라고 러시아제 8륜형 차륜 장갑차가 있는데, 그거 380대가 있었습니다. 그 380대 중에서 120대는 BTR-80A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포탑이 붙어있는 버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260대는 포탑 없는 순수 보병 수송 장갑 차륜형 장갑차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그 장갑차 세력을 교체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 링스를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링스 도입 이전에 T-72 전차를 교체하는 그 세력으로 바로 독일의 역시 링스를 생산하는 똑같은 회사인 라인메탈, 그 라인메탈의 레오파드2 A7 버전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메탈의 전차, 라인메탈의 장갑차로 기갑 세력을 완전히 통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공군은 스웨덴제의 그리펜 전투기로 이제 세팅을 하고, 이렇게 헝가리군은 이제 완전히 소련제에서 탈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이것을 이번 거래된 총액 나누기 해보니까 124억이다. 자, 그런데 이 링스하고 우리 하나 디펜스가 만드는 레드백하고 호주에서 5조 원짜리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지금 둘이 지금 딱 붙고 있는 결승전에 진출한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주는 분명히 가격을 아주 높이 평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호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박서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해서 독일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역시 K9 자주포를 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역시 한화 디펜스와도 또 친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서로 간에 상수해서 똑같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장갑차끼리만을 경쟁했을 때 이게 이제 126억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레드백은 얼마냐?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국 육군이 최종 도입한 레드백의 원형인 K21 전투장갑차의 가격이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K21은 아시다시피 예선강, 임진강, 예선강, 대동강, 청천강 이 4개의 강을 자력 도하하기 위해서 옆에 튜브를 만들었죠. 이 튜브를 만들어서 가격이 엄청 상승했는데 이 튜브를 빼면 한 10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30억 원대 초반이 이 K21을 튜브를 제거한 상태의 K21의 가격이라고 본다면, 포탑을 이제 이 호주가 원하는 대로 포탑을 개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조 사항이 들어갔고 또 설계 변경 사항이 들어갔고 하지만 가격이 K21에 비해서 갑자기 뭐 3배 이상 뛴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또 3배로 뛴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90억 원 안쪽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호주의 링스가 한 124억에 이번에 헝가리에게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또 헝가리 같은 경우는 46대는 독일에서 직도입하고 나머지 이제 170여 대만 헝가리에서 면허 생산을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전량 호주에서 면허 생산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면허 생산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124억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레드백은 이 가격보다 쌀 것으로 예상하고, K9 자주포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 K9 자주포가 독일의 PZH-2000 자주포보다 2.5배 이상 쌌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이 호주의 5조 원짜리 사업인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 레드백 장갑차가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을 가졌지 않을까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년까지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이야기들인데요. 미 해군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이 또 이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가 오늘 아침에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거의 뭐 터치다운, 터치앤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도호쿠 앞바다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10일 오후 3시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호위 세력과 함께 입항했다고 현지 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어제 오후 3시에 항모타격전단 소속의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엔티텀과 하루 간격을 두고 입항을 해서 부두에 정박했으며 함재기가 만재된 상태로 모종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건보다 하루 일찍 들어온 이 엔티텀은 요코스카 앞바다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급받았는데요. 레이건은 11일 아침 9시 엔티텀과 함께 요코스카를 다시 출항했습니다. 레이건 전단이 요코스카에 들어온 바로 그 시각에 요코스카 기지와 가까운 요코타 공군기지에는 미자와에 배치되어 있던 제131 전자전 공격 비행대 소속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4대가 들어왔었는데요. 이들은 레이건이 출항한 11일 아침 요코타를 이륙해서 당일 오후까지 미자와로 복귀하지 않아서 레이건 항공모함에 착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모함이 마치 터치앤고를 하듯이 부두에서 모종의 화물만 싣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지난 8월 2일 이후 한 달 반 만의 일인데요. 최근 2주간 자신의 위치를 필리핀 해라고 속이고 일본 동북 연안에 머물렀던 레이건 항공모함이 도대체 무슨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한 달 반 동안 꼬박 바다에 떠 있었던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자기 모항인 요코스카에 들어와서 불과 1박 2일도 채 있지 않고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지스 순양함 한 척이 계속 호위를 하고,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그 핵무기 비슷한 걸 이제 싣고 나갔는데 그때 부두 건너편에서 사진이 다 찍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엔티텀 타이콘 데로가급 순양함을 먼저 보내가지고 부두 건너편에서 사진 찍는 그 부분을 가렸어요. 가리고는 이제 레이건에 들어와서 뭘 싣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레이건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 전날 오후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바로 나갔습니다. 모항인데 쉬지도 않고. 자, 이 상황에서 일본 혼슈 북부의 미자와 기지에 있는 131 전자전 비행대, 거기에 있는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이 요코타로 도쿄 옆으로 날아온 겁니다. 도쿄 옆에 바로 요코스카죠. 그리고는 이 레이건이 출항했던 이 11일 아침에 다시 이 비행기가 전자전기들도 이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지금 제작하는 이 11월 오후까지 미사와에 착륙했다라는 지금 보고는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전기가 레이건에 착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레이건에 원래 전자전기들이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레이건에 전자전기가 한 개의 비행대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이 그동안 원래 세팅되어 있던 전자전 공격기가 2배로 지금 늘어났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9월 9일까지는 이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면 필리핀에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페이크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영상정보 배포 시스템,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또 태평양 실함대 사령부, 이런 곳에서 레이건의 위치는 줄곧 필리핀에 있다고 9월 9일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일본에 있었던 겁니다. 페이크를 친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도 남중국해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남중국해에 있다고 한 그 순간에 바로 오키나와에서 사진 촬영이 됐어요. 바로 상륙 전단 다 완편한 상태에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지금 항공모함 세팅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건 항공모함, 이렇게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자기 위치를 남쪽인 남중국해와 필리핀에 있다고 속이고 지금 동북아시아, 북쪽에 지금 와 있는데 왜 이럴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지금 이제 10월 달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흔들기 위해서 뭐 미사일을 쏜다 이런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김정은은 건강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지금 유화적으로 나오고 폼페이오는 대화 한번 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미사일 쏘지 말아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왜냐 미사일을 쏘면 바로 바이든 측에서 봐라 쟤들 이때까지 잘했다고 했는데 잘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공격이 바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 트윗에다가 김정은 건강 좋아 이렇게 올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하자 마지막 기회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전력들을 동북아시아로 집중을 시키면서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동해에 태풍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배치선이 지금 5척이나 동해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제 니들이 쏘면 우리 군사작전 할 수 있으니까 쏘지 마라 라는 그러니까 나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하지 마라. 그러나 가만 안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군사적 압박 차원에서 지금 북쪽으로 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전자전 비행대도 더 많이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제발 한번 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좀 기대 저는 합니다. 왜냐? 사실 그렇게 한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군사적으로 큰 위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북한이 일제히 포를 쏜다 하더라도 공습경보 소리만 잘 듣고 집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큰일 안 생긴다 라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겁 안 납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